우리는 흔히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잘생긴 얼굴, 부드러운 말투, 그리고 지적인 분위기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증명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만약 역사상 가장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연쇄살인마가 바로 그런 완벽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심지어 수많은 사람이 그의 결백을 믿고 열렬히 지지하기까지 했다면 말입니다. 이 믿기 힘든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테드 번디입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그의 범죄를 나열하는 것을 넘어 그가 어떻게 대중의 마음을 훔쳤고 그 매혹적인 가면 뒤에 무엇을 숨겼는지 파헤쳐보려 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가 얼마나 쉽게 겉모습에 현혹되는지, 그리고 사회 전체가 만들어낸 거대한 환상이 어떻게 한 개인의 진실을 완벽하게 가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그가 대중 앞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던 법정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끔찍한 연쇄살인의 용의자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도 멀쩡하고 매력적인 한 남자가 그곳에 서 있었죠. 단정한 옷차림과 자신감 넘치는 태도, 그리고 여유로운 미소까지. 그는 흉악범이 아니라 마치 억울한 누명을 쓴 영화 속 주인공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명문 로스쿨에 재학 중인 유능한 학생이라는 배경은 그의 지적인 이미지에 신뢰를 더했고, 막힘없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유창한 언변은 많은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가장 기이한 풍경은 법정 방청석에서 펼쳐졌습니다. 그를 보기 위해 미국 전역에서 몰려든 젊은 여성들은 마치 아이돌 스타를 보는 것처럼 환호했고, 그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편지를 보내며 무죄를 굳게 믿었습니다. 언론은 이 비정상적인 현상을 테드 번디 신드롬이라 부르며 연일 대서특필했습니다. 매혹적인 살인마라는 자극적인 별칭은 그의 범죄가 가진 잔혹성을 지우고 그를 위험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지닌 인물로 포장해버렸죠. 문제는 이 모든 신드롬이 그의 범죄가 가진 본질, 즉 수많은 무고한 여성들의 삶을 무참히 짓밟았다는 냉혹한 진실을 대중의 시야에서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그의 미소는 가장 효과적인 연막이었던 셈입니다. 그는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평범했던 어린 시절 사진을 보여주며 결백을 호소했고, 사람들은 그 순진한 소년의 얼굴에서 악마의 그림자를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완벽하게 계산된 연기였던 겁니다. 이웃들은 그를 친절하고 예의 바른 청년으로 기억했고, 친구들은 그에게서 어떤 어두운 면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완벽하게 구축된 허구의 성은 진실이 비집고 들어올 틈을 조금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대중은 그의 매력에 취해 있었지만, 전문가들은 그의 행동 패턴 속에서 전혀 다른 진실의 조각들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던지는 미소와 논리적인 말들 뒤에 숨겨진 차가운 공허함을 말이죠. 이것은 단순한 범죄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인간이 만들어낸 완벽한 허상에 사회 전체가 어떻게 매혹되고 기만당했는지에 대한 기록이며, 우리 안의 믿음이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그가 쓴 가면은 너무나도 정교해서 누구도 쉽게 벗겨낼 수 없었고, 사람들은 진실을 마주할 용기보다 달콤한 거짓에 머무르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이토록 완벽한 청년의 이미지는 어떻게 그토록 끔찍한 범죄와 공존할 수 있었을까요? 대중이 열광했던 그의 모습은 과연 전부 거짓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의 일부였을까요? 우리는 이제 그가 공들여 쌓아올린 허구의 성벽을 한꺼풀 벗겨내고 그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냉혹한 진실의 단면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가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조종했는지 말입니다. 테드 번디가 대중에게 보여준 모습은 그가 저지른 범죄만큼이나 치밀하게 계획된 또 하나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작품에 너무나도 쉽게 빠져들었던 것이죠.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보고 믿는 것은 과연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부터가 잘 만들어진 허구일까요? 그 경계는 생각보다 훨씬 희미할지 모릅니다. 그가 대중에게 보여준 매력적인 모습이라는 정교한 무대, 그 화려한 막을 걷어내면 우리는 무엇과 마주하게 될까요?
그곳에는 연민이나 죄책감 같은 인간적인 감정이 거세된 텅 비어버린 내면의 황무지가 펼쳐져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의 심리를 차가운 메스로 해부하며 우리에게 익숙한 한 가지 진단을 내립니다. 바로 사이코패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단어가 담고 있는 진짜 의미는 우리가 영화나 소설에서 접하는 극적인 악당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타인의 고통이나 슬픔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체스판 위의 말을 움직이듯 사람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이자 소유물로만 여겼던 겁니다. 놀랍게도 그는 누구보다 뛰어난 공감 능력을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아닌 먹잇감의 약점을 파고들기 위해 완벽하게 모방하고 학습한 결과물일 뿐이었죠. 그의 범죄가 단순히 충동적인 분노의 표출이 아니었다는 점이 바로 이 지점에서 드러납니다. 모든 과정은 사냥감이 사냥꾼의 의도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끔 아주 치밀하게 계획되고 통제된 한편의 연극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희생자를 물색하고 접근하고 신뢰를 얻는 모든 단계에서 자신의 매력과 지성을 가장 효과적인 무기로 사용했던 것이죠. 이처럼 냉혹한 포식자의 심리를 확인하고 나면 우리는 근원적인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대체 이토록 끔찍한 괴물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악은 타고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특정 환경 속에서 길러지는 것일까요? 수많은 심리학자와 범죄학자들이 그의 유년 시절과 성장 과정을 현미경처럼 들여다보았습니다. 불우했을지 모를 가정환경, 유전자에 각인된 폭력성, 혹은 뇌의 특정 영역에 숨겨진 기능적 결함까지 수많은 가설들이 제기되었죠. 실제로 그의 출생과 어린 시절에는 몇 가지 의문스러운 지점들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비슷한 혹은 더욱 불행한 환경에서 자란 모든 사람이 괴물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 어떤 이론도 테드 번디라는 인간의 복잡하고 뒤틀린 내면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마치 수천 개의 조각으로 이루어진 퍼즐 같지만 몇 개의 결정적인 조각이 영원히 사라져버린 느낌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그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고 심리를 추정할 수는 있지만 그 어둠의 가장 깊은 곳, 그 기원이 되는 최초의 순간은 여전히 짙은 안개 속에 가려져 있는 셈이죠. 결국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악의 본질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상기시킵니다. 악이란 우리가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는 명확한 인과관계의 산물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사실 말입니다. 하나의 원인으로 규정할 수 없는 복합적인 요소들이 미스터리하게 얽혀 만들어진 심연일 수 있다는 가능성은 우리를 더욱 깊은 혼란에 빠뜨리죠. 그의 심리를 파헤치려는 노력은 어쩌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진 이해의 한계를 시험하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그의 뇌를 들여다보고 과거를 추적할 수는 있지만 영혼의 가장 어두운 균열이 언제, 어떻게, 그리고 왜 시작되었는지는 끝내 알아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대중이 그에게 열광했던 이유와 전문가들이 그를 냉정하게 분석하는 시선 사이에 존재하는 거대한 간극을 목격하게 됩니다. 대중은 그의 매력적인 가면 뒤에 숨겨진 서사에 매료되었지만 전문가들은 그 가면 자체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죠. 그가 보여준 피상적인 매력은 사람들의 마음을 조종하고 자신의 포식성을 감추기 위한 가장 정교한 위장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만든 환상을 사랑했지만 그 환상은 애초에 희생자들을 옭아매기 위해 설계된 덫에 불과했으니까요. 결국 그를 이해하려는 시도는 우리 자신을 향한 질문으로 되돌아옵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너머의 진실을 얼마나 꿰뚫어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믿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진실을 얼마나 가리고 있는 걸까요? 테드 번디의 심리 지도를 따라가는 여정은 그래서 더욱 섬뜩하고 중요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한 괴물의 내면을 탐험하는 것을 넘어 인간 심리의 취약성과 우리가 얼마나 쉽게 조작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의 냉철한 눈빛 속에서 우리는 공감 능력이 사라진 인간이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위험이 얼마나 평범한 얼굴 뒤에 숨어 있을 수 있는지를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냉혹한 진실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지만 내면에서는 안 되는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죠. 이 미스터리한 악의 기원을 찾는 과정은 결국 어떤 단 하나의 정답으로 기결되지 않았습니다. 유전과 환경,
개인의 선택이라는 여러 갈래의 길이 그의 앞에서 복잡하게 교차하며 그 누구도 완벽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했죠. 이처럼 설명되지 않는 악의 존재는 우리에게 영원한 숙제를 남깁니다. 우리는 이 어둠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맞서야 할까요? 그의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묻습니다. 괴물은 태어나는 걸까요? 아니면 만들어지는 걸까요? 테드 번디라는 희대의 살인마를 마주했을 때 세상은 그 답을 찾기 위해 그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유년 시절 사진 속에는 악마의 그림자 대신 그저 평범하고 수줍음 많은 한 소년의 모습만이 담겨 있었죠. 겉으로 보기에 그의 어린 시절은 특별히 불행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정적인 중산층 가정에서 부족함 없이 자란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 평온해 보이는 수면 아래에는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깊고 어두운 균열이 존재했습니다. 출생의 비밀과 복잡한 가족 관계 속에서 그가 느꼈을 혼란과 정체성의 위기는 분명 존재했을 겁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지점에서부터 악의 씨앗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 겪은 거절의 상처나 애정 결핍이 뒤틀린 욕망을 키웠을 거라는 분석도 있었고, 유전자에 각인된 특정 성향이나 뇌 기능의 미세한 이상이 공감 능력을 앗아갔을 거라는 가설도 제기되었죠. 마치 수수께끼의 조각들을 맞추려는 듯 수많은 이론들이 그의 삶 위에 겹쳐졌습니다. 문제는 그 어떤 조각도 이 끔찍한 퍼즐을 완벽하게 설명해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의 불우한 환경이 범죄의 유일한 원인이었다고 하기엔 더 힘든 삶을 살면서도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으니까요. 반대로 모든 것을 타고난 기질 탓으로 돌리기엔 그의 행동이 너무나도 치밀하고 계산적이었죠. 결국 그의 내면에 자리한 어둠의 기원은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한 채 하나의 거대한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악의 본질이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원인으로 환원될 수 없는 복잡한 그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유전과 환경, 그리고 개인의 선택이라는 수많은 실이 얽히고 설켜 만들어진 괴물, 그것이 바로 테드 번디였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 시끌벅적한 환호성 뒤편, 연구실의 학자들은 전혀 다른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번디의 죽음은 연구의 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한 명의 인간이 사라짐으로써 인류가 풀어야 할 가장 난해한 숙제가 영원히 봉인되는 순간이었죠. 그의 뇌를 직접 연구하고 심리를 분석할 기회가 사라진 것에 대한 아쉬움마저 느껴졌습니다. 대중이 그의 죽음에서 감정적인 해소와 안도감을 느낄 때 전문가들은 냉철한 이성으로 그의 사례를 데이터로 남겼습니다. 그의 모든 행동과 말, 심리 검사 결과는 미래의 범죄를 예방하고 또 다른 괴물의 탄생을 막기 위한 중요한 교본이 되었죠. 그의 존재는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질문들은 더욱 선명한 형태로 우리 곁에 남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중의 시선과 전문가의 시선이 극명하게 갈리는 지점입니다. 사람들은 악을 단죄하고 제거함으로써 세상이 안전해졌다고 믿고 싶어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 악이 남긴 흔적 속에서 더 근본적인 해답을 찾으려 노력합니다. 테드 번디라는 한 개인은 처형되었지만 그를 괴물로 만든 사회적, 심리학적 메커니즘은 여전히 우리 사회 어딘가에 작동하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죠. 결국 그의 사형은 이야기의 마침표를 찍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많은 물음표를 던져주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이 얼마나 순진한 생각인지를 보여준 셈입니다. 그의 빈자리는 안도감 대신 인간 본성에 대한 더욱 깊은 성찰과 끝나지 않을 탐구의 필요성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어두운 거울을 들여다봐야만 하는 것이죠.